상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최고 속도로 수직 낙하하는 롤러코스터 맨 앞자리에 탔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아찔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다칠까 봐 그 위에 엄청 두꺼운 북극용 오리털 파카를 껴입고 머리에는 또 단단한 산업용 안전모까지 겹겹이 챙겨 쓴 겁니다. 와, 롤러코스터의 안전모라니. 정말 기괴한 모습이네요. 그니까요. 스릴은 극강으로 즐기고 싶으면서 동시에 털끝 하나 다치기는 싫어하는 이 모순적인 모습. 바로 오늘 수백조 원이 오가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정확히 이런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정말 하루 만에 이 모든 현상이 쏟아져 나왔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이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칠 자료는 극단적 변동성과 논리적 모순이 뒤엉킨 2026년 4월 1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장중 업데이트 리포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지금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낱낱이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하루 만에 코스피가 5,400선을 돌파하고 막 극강의 안전자산인 금이랑 극강의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기록하는 이 스펙터클한 시장.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해독하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핵심 지식을 싹 다 추출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비즈니스 미팅이나 투자 고민에서 완벽하게 딱 상황을 꿰뚫어보는 잘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게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부분이죠. 네, 맞아요. 오늘 자료에 그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이란 대통령 발언이 주요하게 등장하거든요. 저희는 이 발언들을 전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일으킨 원인으로서만 분석할 뿐입니다. 네, 저희 진행자들은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한국 증시. 와, 이건 뭐 해일이 덮쳤다고 해야 할까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무려 350.83포인트, 그러니까 6.94%나 폭등하면서 5,403.29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5.48% 상승했죠. 특히 오늘 시장을 이끄는 대형주들 움직임이 진짜 무서웠거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말씀이시죠? 네, 삼성전자가 무려 10.89% 폭등하면서 18만 5,400원에 마감했고 SK 하이닉스도 9.17% 올랐습니다. 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중동전생 터졌다고 글로벌 증시 중에 한국이 가장 크게 무너져 내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달 전 그 공포를 떠올려 보면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수직 상승한 셈입니다. 장 초반에는 지수가 너무 급박하게 튀어올라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잖아요. 사이드카요? 시장이 막 너무 과열되거나 폭락할 때 프로그램 매매를 아예 잠시 멈춰버리는 일종의 시장 두꺼비집 같은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 두꺼비집을 내려야 할 만큼 매수세가 이성적인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거죠. 제 느낌에는 마치 끝없이 추락하던 칼날을 맨손으로 탁 잡았는데 그 칼날에 갑자기 우주로 쏘아 올려지는 로켓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주 생생한 비유네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시장이 올랐다는 현상 자체보다 그 매수세의 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매수세의 질이요? 네, 리포트를 보면 아주 흥미롭고 좀 과격하게까지 한 데이터가 하나 눈에 띄거든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MSCI 한국 300 레버리지 ETF를 3천억 원 규모나 순매수했다는 부분이죠. 청취자 여러분, 이게 3배 레버리지라는 게요. 지수가 1% 오르면 3% 수익을 얻지만 반대로 1% 떨어지면 3% 손실을 보는 초고위험 상품이잖아요. 게다가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레버리지 ETF는 음의 복리 효과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음의 복리 효과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지수가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반복해도 매일매일 그 1일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다 보면 원금이 그냥 스르륵 녹아내리는 구조거든요. 와, 그러니까요. 그런 무서운 리스크를 뻔히 알면서 하필 이 미친 변동성 장세에 3배짜리에 3천억을 쏟아부었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공격적인 포지션이죠. 이건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상승장이라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변동성 그 자체를 사냥하러 들어간 야수의 심장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건 그냥 가격이 싸져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억눌렸던 시장의 불안 심리가 완전히 거쳤다는 강한 확신에서 나온 베팅입니다. 그 짓눌려 있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에너지를 노린 거군요. 맞습니다.
한국 시장은 지난 한 달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짓눌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폭발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거시 경제적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1.6원이나 뚝 떨어져서 1,508.5원이 됐죠. 환율이 급락했다는 건 원화 가치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이 원화 강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한국 증시로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면 주식 수익도 얻고 나중에 달러로 바꿀 때 환차익까지 이중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는 시그널이 환율을 끌어내렸고 이 환율 하락이 외국인의 거대한 수급을 불러오면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겁니다. 야, 짓눌린 스프링의 개인들의 공격적인 배팅, 거기다 외국인 자금이라는 윤활유까지 대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럼 여기서 필연적으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도대체 그 짓눌린 스프링을 단번에 터트린 트리거가 뭐였냐는 거죠. 보니까 결국 정치인들의 말이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글로벌 증시 전체에 나비 효과를 일으켰어요. 네, 이란 대통령이 종전 의지가 있다고 발언을 했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이 2주에서 3주 이내에 철수할 수 있다고 발언했죠. 이 몇 마디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진짜 폭발적으로 반응했잖아요. 단장 미국 나스닥 선물이 3.8%나 급등하고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 살아난 거죠. 게다가 암호화폐 ETF 운용사인 코인시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의 식욕이 더 자극을 받았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일본, 호주 증시까지 글로벌 전체가 0.45%에서 0.62%대까지 다 같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각자 오르는 이유도 참 제각각이에요. 네, 국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요. 일본은 엔화 약세 때문에 수출주가 올랐다 치는데 유럽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로 방산주가 올랐습니다. 보통 평화가 오면 무기 팔 일이 없으니까 방산주가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시장의 복잡성입니다. 유럽 방산주가 오른 건 단순한 전쟁 지속 여부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 거거든요. 아, 구조적인 변화요? 네. 평화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 국가들이 아주 뼈저린 교훈을 얻었잖아요.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고요. 아하, 당장의 포성은 멈추더라도 국방비 증액이나 무기 현대화 같은 큰 트렌드는 꺾이지 않는다는 장기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거군요. 전쟁 끝나도 헬스장 등록해서 근육 키우는 건 계속하겠다. 이런 거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시장에 엄청난 모순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모순이죠? 불과 지난주 리포트를 보면 글로벌 주식과 채권형 펀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동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극도로 공포에 질려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내던지고 참호 속으로 숨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자금 이탈이 있었죠. 그런데 불과 며칠 뒤인 오늘 정치인들의 종전 가능성 발언 몇 마디에 다시 수십조 단위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청취자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거대한 자본시장이 막 깃털처럼 가벼워도 됩니까?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네. 펀드 매니저들이 단순히 정치인이 던지는 희망 고문에 놀아나는 건지, 솔직히 시장이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으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거 아닌가요? 보이실 겁니다. 다른 그림이요? 어떻게 봐야 하죠? 금융시장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건 나쁜 뉴스가 아닙니다. 시장이 진짜 공포를 느끼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 그 자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악재 자체보다 안개 속에 갇히는 걸 더 싫어한다. 네, 지난주에 그 사상 초유의 뱅크런급 유출이 일어난 것도 전쟁 자체가 끔찍해서라기보다는 이게 3차 대전으로 번질지 유가가 200달러를 돌파할지 도무지 계산이 안 서니까 일단 돈을 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치인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그 안개가 좀 거친 거군요. 맞습니다. 그 발언이 내일 당장 평화조약에 도장 찍는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도 다 알아요. 적어도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치닫지 않겠구나 하는 바닥이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야 등대불빛 하나,
어떤 방향성이 딱 제시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당장의 현실을 거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최소 6개월 뒤의 미래를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선반영하는 곳입니다. 종전이라는 방향성이 보이니까 시장에 요구되던 거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확 줄어들면서 자금이 재배치된 거군요. 네, 그래서 단 몇 마디 말해도 시장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향했는지 볼 차례네요. 오늘 리포트에서 가장 역설적이고 귀귀한 데이터가 모여 있는 곳이죠. FICC 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이 기업 실적과 기대감을 다룬다면 FICC, 그러니까 채권, 외환, 상품 시장은 돈의 값어치나 국가 신용 같은 자본주의의 인프라격인 시장이죠. 보통 이 인프라는 훨씬 차갑고 이성적으로 움직인다고들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데이터를 보면 진짜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짬짜면도 이런 짬짜면이 없어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막 섞여서 오르고 내리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볼까요? FOMC의 매파적 기조, 즉 물가 때문에 당분간 금리 안 내리겠다는 신호가 켜지면서 10년물 금리가 5bp 상승해서 4.309%를 기록했습니다. 네, 달러는 유로화 강세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연준이 단기 금리를 안 내리는 거랑 10년 뒤에 만기가 오는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랑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단기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는 건 시중의 돈줄을 계속 꽉 조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비싸지니까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내가 굳이 내 돈을 10년이나 묶어두려면 훨씬 더 높은 금리를 보상으로 줘야 해 하고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내가 10년 동안 돈 묶이는 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매파적 기조가 나오면 장기 채권 금리로 덩달아 튀어오르는 거죠. 이해가 쏙쏙 되네요. 자, 다음은 실물 경제의 핏줄인 국제 유가입니다. WTI 원유 가격 움직임이 오늘 하루의 혼란을 그냥 아주 압축해서 보여줘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민감한 온도계니까요. 이란이 쿠웨이트 유조선을 피습했다는 소식에 한때 배럴당 118.35달러까지 무려 5%나 미친 듯이 치솟았잖아요. 국내 휘발유 값은 이미 1,900원을 뚫었고요. 그런데 장 막판에는 또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죠. 네, 아까 말한 그 종전 기대감 발언이 나오면서 102.11달러로 쑥 가라앉으면서 마감했습니다. 진짜 롤러코스터네요. 근데 전문가님, 이 리포트 전체를 통틀어서 저를 가장 소름 돋게 만든 데이터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그 기이한 일치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영화 같아요. 인류 역사상 극강의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극강의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이 두 가격이 오늘 공교롭게도 단 1달러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찍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죠. 금은 18달러가 올랐고 비트코인은 ETF 유입이 지속되면서 1240달러나 급등해서 정확히 같은 고지에서 만난 겁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롤러코스터 맨 앞자리 타면서 턱끈 꽉 조여매고 안전 못 썼다고 비유한 게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렇게 상극인 두 자산을 동시에 사들이는 겁니까?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10만 3천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분열된 심리를 완벽히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분열된 심리요? 네. 지금 스마트머니들은 두 개의 자아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한쪽 자아는 극도의 위험 선호 상태예요. 종전 기대감도 있고 코인 ETF 상장 같은 호재도 있으니까 여기서 랠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포모에 쫓겨서 비트코인을 맹렬하게 사는 거죠. 아, 나만 벼락거지 될 수 없다는 그 심정이군요. 그럼 다른 한쪽 자아는요? 다른 한쪽은 여전히 뼛속 깊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가 치솟는 거 보셨잖아요. 언제 다시 중동에서 진짜 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연준은 여전히 매파적이고요. 아, 겉으로는 평화를 환호하지만 속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스템 위기를 대비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이 와도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절대 반지, 즉 금이라는 방패를 결코 놓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방어적 태세가 반영된 겁니다. 야, 위험 선호와 위험 회피가 공존하면서 금과 비트코인 동반 10만 3천 달러라는 기이한 풍경을 만들어낸 거군요. 스릴은 질리고 싶지만 죽기는 싫다. 진짜 확 와닿네요.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맞추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실전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런 기괴하고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우리는 이번 주에 다가올 이벤트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이번 주 캘린더를 보면 그야말로 경제 지표의 하이라이트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국내부터 보면 목요일인 4월 2일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한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단순히 개별 기업 성적조가 아니라 글로벌 IT 수요나 반도체 사이클 방향을 보여주는 풍향계잖아요. 엄청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일정은 더 무겁습니다. 오늘 당장 4월 1일에 미국의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와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네, 고용과 소비 데이터네요. 그리고 금요일인 4월 3일에는 메인 이벤트인 미국 정부의 공식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 발표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오늘 리포트의 핵심 관전 포인트를 보니까 이 고용 지표를 언급하면서 데이터가 악화될 경우 달러와 채권이 다시 급등할 수 있으니 단기금리 해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던데 솔직히 말이 좀 어렵거든요. 네,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고용 데이터가 예상보다 너무 뜨겁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뜨겁다. 그럼 경제가 좋다는 거니까 연준이 금리를 더 안 내리겠네요. 정확합니다. 거봐, 아직 금리 들일 때 아니야 하면서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겠죠. 그러면 시장금리가 갑자기 확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넣거나 해서 금리 상승 충격을 해지하라는 실무적인 조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정이 결국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주식을 미친 듯이 끌어올린 건 어쩌면 전쟁이 끝날지도 몰라 하는 기대감이잖아요. 네, 지정학적 기대감이었죠. 솔직히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이번 주 후반에 나올 미국의 고용 데이터나 삼성전자 실적은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진짜 숫자잖아요. 이 두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면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이번 주는 희망에 의한 상승 랠리가 현실 데이터의 냉혹한 검준을 받는 주간이 될 겁니다. 현실 데이터의 검증이요. 네, 고용이 너무 좋으면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거라는 공포에 빠질 거고 반대로 고용이 예측치보다 너무 나쁘게 나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경제 뼈대가 무너진 거니까 금리는 내리겠지만 이거 경기 침체 시작됐구나 하고 또 다른 거대한 공포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경제가 너무 뜨거워도 문제, 너무 차가워도 문제인 진퇴양난의 딜레마죠. 와, 진짜 쉽지 않네요. 그럼 청취자분들은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로 어떤 마인드로 봐야 합니까? 현재의 급등락 수치만 보고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하는 포모에 빠져서 맹목적으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그 10만 3천 달러를 만든 스마트 머니들을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면서도 금이라는 안전모를 꽉 쥐고 있던 그 밸런스. 데이터를 확인해가며 위험 선호와 회피를 동시에 하는 냉정함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롤러코스터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와 박하를 챙겨라. 아주 명쾌한 조언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정말 엄청난 장이었죠. 단 하루 만에 코스피가 7% 가까이 반등하고 글로벌 자금이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막 요동치는 스펙타클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극과 극인 금과 비트코인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찍은 역사적인 장면도 파헤쳐봤고요.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동시에 목격한 하루였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자료를 보면 이란 대통령과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수조 원의 자금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며칠 뒤 발표되는 미국의 냉혹한 고용 데이터가 이 정치적인 말이 만든 장밋빛 전망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면 어떨까요? 아주 기대감과 현실이 부딪히는 뼈아픈 순간이 되겠네요. 우리는 정치인의 기대감을 고려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제의 냉혹한 숫자를 믿어야 할까요? 시장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선택은 무엇입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냉철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네요. 네, 오늘 이 심층 탐구가 여러분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해독하는 유용한 단축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